당신의 월급 통장이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겁을 주려는 공포 영화의 대사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이 시대 가장 혁신적인 사업가이자 미래를 가장 먼저 내다본다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실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어떠신가요? 어제 배운 기술이 오늘이면 낡은 것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10년 넘게 공들여 준비한 직업을 로봇이 순식간에 대체해버리는 뉴스를 매일 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당신이 30년 동안 현장에서 땀 흘려 배운 노하우를 단 3초 만에 흡수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디지털 난민이 될 것이다. 난민이 뭡니까? 살던 곳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죠. 디지털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잃고 헤매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고 고민하는 그 몇 분 사이에도 누군가는 이미 살아남을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가 지금 당신의 통장과 노후를 향해 덮쳐오고 있는데 혹시 아직도 모래성을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일론 머스크가 바라본 미래의 청사진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돈의 가치, 자녀들의 직업,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10년 후가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인정한 건 인공지능 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스크는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 너무 위험하니 6개월만 멈추고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서명 운동까지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추자고 말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졌다고 선언한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소리 없는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1년에 수백조 원을 AI 개발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웬만한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돈입니다. 한 회사가 윤리적인 이유로 잠깐 멈추는 순간 다른 회사가 시장을 독식하는 무시무시한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마치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달에 먼저 가려고 미친 듯이 경쟁하던 우주 경쟁과 똑같은 구도입니다. 머스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멈춤 버튼도 없고 브레이크도 고장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통제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반도체 칩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신 칩 하나가 수천만 원, 비싼 건 억대를 호가하는데도 전 세계 기업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 속도가 우리 피부에는 어떻게 와닿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수준이에요. 어제는 AI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신기해했는데 오늘은 소설을 쓰고 내일은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이 미친 속도의 변화 앞에서 구경꾼으로 남을 건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 흐름에 참여할 건가?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은 솔직히 이런 변화가 무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햄버거 주문하는 것도 진땀이 나는데 인공지능이라니 참 막막하실 거예요. 하지만 머스크는 단호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이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나는 폴더폰이 편해하며 버티던 분들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스마트폰 없으면 송금도 못하고 손주들 사진도 못 보는 세상이 됐잖아요.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아니,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을 파고들 겁니다. 이제는 AI를 모르면 은행 업무 보기도 힘들고 병원 예약도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폭주하는 기관차에 깔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라는 게 코딩을 배우라는 거창한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 두려워하기보다 이걸 내 비서로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머스크가 던진 두 번째 충격은 특이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건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마치 우주의 블랙홀 입구와 비슷하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는 이 지점이 2030년이나 2045년쯤 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아직 시간 좀 남았네 하고 안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특이점 터널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말이죠. 롤러코스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덜컹거리며 높은 꼭대기까지 천천히 올라갈 때는 주변 풍경도 보이고 무섭긴 해도 이제 곧 떨어지겠구나 하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꼭대기를 찍고 수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몸은 붕 뜨며 당장 1초 뒤에 왼쪽으로 꺾일지 오른쪽으로 돌지 생각할 겨를도 없죠. 머스크는 인류가 지금 딱 그 내리막길 시작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야 하는 순간인 겁니다. 지난 3년간 벌어진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바둑만 잘하네 했습니다.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왔을 때 말 좀 잘하는 심심풀이 기계네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상위 1%에 들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한 수재들을 가볍게 제친 거죠. 의사 국가고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했고요. 이제는 AI가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고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직접 집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본인도 매주 몇 번씩이나 AI 실력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놀랐는데 수요일이 되면 또 다른 기술이 나와서 더 크게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천하의 일론 머스크도 놀라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지수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산술적 성장이라면 지수적 성장은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16이 되는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연못에 핀 연꽃이 매일 2배로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티도 안 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못의 절반을 덮더니 그 다음 날엔 연못 전체를 다 뒤덮어 버립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딱 그 단계입니다. 머스크는 이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고 올해인 2026년은 그 변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도 내 삶은 크게 안 변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머스크 말대로라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구닥다리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AGI, 범용 인공지능의 탄생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한 가지씩만 잘하는 바보 천재였습니다. 바둑만 잘하거나 번역만 잘하거나 했죠. 하지만 AGI는 사람처럼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만능 인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이 AGI가 바로 올해인 2026년, 늦어도 내년 안에는 달성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식당에 직원을 뽑았는데 요리와 서빙은 기본이고 세금 계산도 하고 고장난 에어컨도 고치고 심지어 우울해하는 손님과 인생 상담까지 해주는 완벽한 직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월급도 안 받고 잠도 안 자면서 말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술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사자 직업 가지면 성공한다고 믿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AGI가 등장하면 이런 전문직들의 자리가 가장 먼저 위태로워집니다. 회계사, 변호사, 약사, 의사, 머스크는 많은 전문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추월하는 시점이
코압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AI가 세무사나 의사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준다면 우리가 굳이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전문가를 찾아갈까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땀 흘려 일하는 게 미덕이었죠. 하지만 AGI는 지치지도 않고 한번 배우면 전 세계 수억 대의 컴퓨터로 순식간에 복제됩니다. 인간이 10년 넘게 공부해서 쌓은 지식을 AI는 단 1초 만에 전 세계로 퍼뜨려 버리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나요? 자식들, 손주들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공포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대신할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을 머리에 쑤여 넣는 암기 교육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단골이 식당에 가는 이유가 단순히 음식 맛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사장님의 따뜻한 어서 오세요 한마디, 그 정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부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머스크 예언의 하이라이트,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희망적일 수도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지능과 노동의 가격이 0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빵집에서 빵 하나를 3,000원에 산다고 해보죠. 밀가루 값은 사실 얼마 안 해요. 그 가격의 대부분은 새벽부터 빵을 굽는 제빵사의 인건비, 가게 월세, 전기세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앞으로 이 노동력이 거의 공짜가 된다고 말합니다. AI 로봇이 빵을 굽고 서빙하고 배달까지 한다면 빵 가격은 원재료비 수준인 300원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머스크는 이것을 탈화폐화라고 불렀습니다. 돈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싼 게 뭡니까? 바로 고급 지능입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려면 비싸고 변호사 상담받으려면 돈 많이 들죠. 사람을 키우는데 10년, 20년이 걸리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변호사는 복사하면 그만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고급 지능 서비스가 공짜에 가깝게 풀리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스크는 보편적 고소득 사회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돈을 뿌려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건값이 너무 싸져서 적은 돈으로도 왕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100만 원으로 한 달 살기가 빠듯했던 세상에서 모든 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지면 그 1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 가치를 갖게 되죠. 병원비 걱정 없이 최고의 AI 의사에게 진료받고 택시비 걱정 없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로봇이 만들어주는 세상. 머스크는 이런 풍요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평생 고민해온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혼란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류가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우리 대한민국을 콕 집어 경고한 내용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인구 붕괴 구간에 들어섰다고 아주 차갑게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속도라면 3세대 뒤, 즉 우리 증손자 시대에는 한국 인구의 대부분이 사라질 거라고 했죠. 북한이 침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되는 텅 빈 나라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죠. 머스크는 한국이 살 길은 딱 3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로봇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 사람이 부족한 자리를 똑똑한 기계로 채워야 합니다. 둘째, 수명 연장 기술. 우리 어르신들이 100세, 150세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회를 지탱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삶의 질 혁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청년처럼 활기차게 사는 신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5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026년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부터 가격이 무너지는 경제혁명, 그리고 한국의 미래까지 참 놀랍고도 두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AI를 두려워 말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십시오. 스마트폰 처음에 배울 때처럼 자꾸 써봐야 내 것이 됩니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면 됩니다. 셋째,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머스크 말대로 150세 시대가 옵니다. 기술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 몸이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스크는 비관론자보다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삶의 질 면에서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중심을 잡고 준비한다면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황혼을 보낼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후가 아니라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앞서가는 멋진 어른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